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할게요. 토요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 꼼짝없이 집에만 있네요 보니까. 이제 비는 그쳤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된 날인데 좀 아쉬웠어요.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는데도 결국은 주가가 좀 빠지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잘 유지를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먼저 떠넘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우리가 뭐 개미들 물량을 사는 게 뭐 개미털이가 아니라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것도 일종의 개미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삼성이 이제 증권가 추정치의 2배가 넘는 2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6만 전자로 결국은 추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만 전자. 이 영업이익 규모가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도달한 데다가 이 반도체 부분이 수조 원대 적자를 이어갔어요. 이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물 매물이 이제 쏟아진 거죠.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증시 전문가들도 그래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다진 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이달 말에 내놓을 그 사업 비전에 따라서 이 중장기 주가 방향도 향방도 달라질 거라고 내다봐요. 삼성은 전날보다 1,700원 정도 내려서 69,900원, 69,9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삼성의 그 주가가 6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5월 25일 이후 40여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40여일 만에 처음이다. 주가 하락폭도 4월 25일 이후로 가장 컸고 이날 코스피 지수 하락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삼성의 하락을 주도한 수급 주체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기관애들이 삼성전자를 연중 최고 수준인 2,221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4거래일 연속 팔자, 이 팔자 행보를 보이더라고. 팔자 보였고요.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던 외국인들은 한 862억 정도 순매도를 섰고, 외인들은 잠시 쉬는 건데 이제 기관애들이 자꾸 팔아요. 자꾸 팔면서 떨구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가 맥을 못 춘 것은 이날 회사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최근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건데,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삼성이 밝힌 2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6천억 원이에요. 6천억. 이 6천억 원은 최근 3개월 국내 증권사의 평균 전망치인 2,818억 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지난달 말이죠.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그 막판으로 갈수록 증권가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요. KB증권은 이달 5일에 삼성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9천억 정도로 제시하기로 합니다. 9천억으로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점도 삼성전자 주가에 좀 부담을 줬다. 그렇게 분석도 합니다. 그 메리츠에서는 그 최근의 주가 상승 속에 그 우호적인 환율 흐름하고 이 반도체 수출 개선 추이 등을 감안하면은 다소 아쉬운 실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뿐 아니라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인 것도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코스피 200 선물을 순매도하는 등 수급적인 이슈가 뭔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의 그 중장기 주가 방향성은 이달 27일 열리는 기업 설명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삼성이 소개하는 각 부문별 업황하고 이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을 확인한 뒤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반도체 부분의 경우 하반기부터 다소 나아지는 성적표를 손에 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2분기 반도체 부분의 적자폭도 1분기 4조 5,800억보다 줄어든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됐다고 추정들을 하네요.
삼성이 감산 규모 등을 선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설명에서 내놓는 세부 사업 전략에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관측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버팀목이었던 모바일 경험 MX죠. 이 MX 부분에 관해서는 신제품 효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반기에 출시할 갤럭시 Z5 시리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인데, 전문가들은 2분기 갤럭시 S23의 판매량이 감소를 하면서 MX 부분의 실적이 1분기보다 저조했을 거라고 추산도 합니다. 3분기 반도체 부분은 재고 평가선이 줄어들다 보니까 2분기보다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전방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MX 사업부가 또 어떤 비전을 내놓은지가 주가 향방에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미국의 지난 6월 민간 고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6일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1.1%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도, 나스닥도 좀 많이 빠졌어요. 0.8% 정도. 이 고용시장이 호조세를 이어가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늦어져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된 6일날 ADP의 지난 6월 민간 부분의 취업자 수가 49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더라고요. 다우존스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22만 명 증가를 2배 이상 웃돈 겁니다. 반면에 이날 발표된 다른 두 건의 경제 지표는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상반된 신호를 보냈는데, 지난 5월 미국의 전체의 구인 규모가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주에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대요. 7일날 오전 8시 반에는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 노동부의 취업자 수 증가폭하고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인상률 등이 공개가 됩니다. 노동부의 고용 지표마저 예상보다 너무 강하다면은 긴축 사이클 장기화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추가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하지만 월가 대표의 강세론자들은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호조세에도 불구하고요, 증시 랠리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낙관을 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증시 랠리를 예측하는 몇 안 되는 월가 전문가 중에 하나인 리서치 팀장이 그러는데, 미국 증시는 지난해 10월 12일에 바닥을 쳤고 이후 지금까지 9개월간 상승세는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일찌감치 올해 말에 S&P 500 목표치를 4,750으로 높여놨고요. 당시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 속했죠. 최근엔 증시 강세 확신을 갖고 올해 말에 S&P 500 목표치를 4,825, 75%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6일 종가 4,411.59 대비 9.4% 상승을 의미하는 건데, S&P 500 지수의 지난해 1월 3일 사상 최고치 4,796.56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일 기준으로 월가 전문가들의 올해 말 S&P 500 목표치는 평균 4,113으로 6일 종가보다 낮다고 합니다. 하여튼 고용시장 호조세도 이제 CPI 상승률이 3%로 낮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연준의 긴축 압력도 완화될 거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인플레이션 예측 모델이 있어요. 나우캐스트 있는데, 지난 6월 CPI 상승률은 전월비 0.4%로 예상되고요. 특히 전년비 상승률은 지난 5월에 4%에서 6월에는 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죠.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CPI 상승률은 지난 5월 5.3에서 6월에는 5.1%로 소폭 완화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2배 이상 웃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후행에서 반영되는 주택하고 자동차의 가격 상승 잔재가 남아 있어서 쉽게 떨어지는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잔여 요소가 사라지면은 3%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상당수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7월하고 이제 9월에 두 번 연속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두 번의 추가 인상은 지난 12개월간 5%포인트의 금리 인상만큼 충격적이지 않다면서 그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실현된다고 해도 시장 파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연준은 지난해 그 3월부터 연방 기금 금리를 0에서 0.25%에서 현재 수준인 5에서 5.25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은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많아봤자 한 두 번이고, 실제로는 금리를 그 두 번까지 올릴 필요도 없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결과 금융 조건이 완화되면서 금리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이제 밝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함께 그 AI의 지속적인 발전이 새로운 강세장을 또 이끄는 촉매라고 지적하기도 해요.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S&P 500의 그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올 초에 15.7에서 현재는 16.4배로 0.7포인트 정도 상승한 데 그쳤다고 예측을 했죠. 기업이 회복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데가 새로운 EPS 사이클에 들어선 만큼 그 PER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핵심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성장 그 전망 개선에 그 조합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죠. 올 하반기 증시 강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위협 요소에 대해서는 그 연준의 정책 실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중국의 실망스러운 경제 회복세, 그리고 소비자 지출 약화 등을 꼽아요. 모두가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인들이 시장을 크게 놀라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예상되는 이벤트 중에 증시를 급락시킬 만한 변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올 상반기 상승세를 침체장은 내릴 뿐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증시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하락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패닉 매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다시 추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리고 패닉 매도의 순간보다는 패닉 매수의 순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패닉 매수. 과연 어떨까요? 이제 미국장 다시 바닥 친 다음에 결국은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많이 올랐잖아요. 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빠질 거예요. 많이 빠지면 10% 정도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